무슨 일이야? 왜 거절한 거야? 지인이라는 분한테 신고가 이렇게 들어왔었고요. 갑자기 연락이 안 된다고 그렇게 이제 긴급하게 전화가 왔었고요. 도착을 해서 확인해 보니까 그래서 이제 풍기는 냄새가 좀 이렇게 많이 나가지고 의심스러워서 바로 진입을 해서 환자 상태 보려고 이제 봤는데 이불을 좀 뒤집어 쓴 상태에서 좀 많이 심하게 부패돼 있었었고요. 시관상으로도 많이 청색증이 많이 보이는 상태였었고요. 우리가 좀 추리를 좀 해보면 피해자다 지금 여성 혼자라는 거고 같은 아파트고 심지어 같은 라인이고 범행 시간은 4시간밖에 차이가 나지 않고 같은 사람이 저지른 것 같은데. 이거는 혹시 여성들만 노린 연쇄살인 아닌가요? 2명만 죽여도 연쇄살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가장 먼저 우리가 프로파일링 할 때 네. 제일 먼저 찾는 것이 여러 사건에서 이것이 연쇄냐 아니냐? 피해자들 간의 공통 분모를 찾는 거거든요. 피해자들끼리는 혹시 관계가 없는가 그쵸. 이것도 한번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확인을 했는데요. 이 두 여성은 혼자 사는 싱글이라는 사실 말고도 공통점이 어떤 관계가 있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원래 제가 조금 사건 전문 쪽으로 해서 이제 취재를 많이 했는데 이게 조금 그냥 단순한 그런 사건이 아닌 것 같다. 처음에 동생을 살해하고 나서 또 언니를 살해하게 됐다. 자매예요? 자매였구나. 언니랑 동생이었구나. 친자매. 그 친한 언니 동생 그것도 아니고 그 친자매라는 거죠? 육 6일이 지나도록 주변 사람이 아무도 몰랐다는 거잖아요. 자매가 동시에 살해가 됐는데도. 왜 6일이나 걸렸던 거죠? 범인이 교묘한 수법으로 시간을 벌었어요. 핸드폰 불고 있었구나. 그래서 시간을 벌었구나. 그것 때문에 이게 들통이 난 거죠. 그 가게 비밀번호 알렸던 문자 때문에. 일하시는 분 말은 그렇게 문자를 보낼 수 있으면 서로 문자를 하면 되지 않느냐, 서로 알려주면 되는데 이건 뭔가 이상하다라고. 범인 누구예요? 오늘 바로 안 알려주시나요, 오늘도? 범인의 정체는 네.
낯선 강도 살인범이 아니었습니다. 범인은 여동생의 남자친구였어요. 여동생, 언니가 아니라 여동생에. 남자친구요? 아니 남자친구가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아 근데 요즘 이별 살인 범죄가 사실 좀 많아졌어요. 뉴스에도 지금 많이 나오고 2012년도에 그 사귀던 여자친구가 헤어지자고 해서 그 여자친구 그리고 동생까지 살해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울산 자매 살인 사건이죠. 헤어지자는 여자친구의 집을 찾아가서 여자친구와 여동생을 흉기로 아주 끔찍하게 살해한 사건이고요. 왜 살해했습니까? 고발적으로 했어? 하지만 이 사건의 여동생은 당시 남자친구와 동거하고 있던 중이었고요. 결혼까지도 생각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헤어지려고 한 게 아니네요, 그러면? 이별 살인은 아니라는 건데 여동생은 죽이고 또 게다가 또 언니까지 추가로 살해를 했는데 그러니까요. 네. 왜 그런 거예요? 술김에 묵혀서 그랬어요. 술김에요? 술김에 사람을 죽였다는 거예요? 술김에? 내가 살해한 거 인정한다. 그런데 술김에 욱해서 우발적으로 벌인 일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우발적인 사고다. 이게 고의적인 살인이 아니다라는 것이 인정이 된다면 사건의 이 정황에 따라서 권고 형량, 양형이라고 하죠. 네. 이게 절반, 최대 절반까지 줄어들게 됩니다. 이것도 알았구나. 그래서 대부분의 살인범들이 절대적으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 우발적 우발적이었다. 살인이다. 이렇게 주장을 많이 하죠. 말도 안 돼. 너무했다 진짜 이건. 네, 정말 말이 안 되는 일이 지금 벌어지게 생긴 겁니다. 저는 일단은 범죄자 말을 믿지 않습니다. 이 사건 같이 피해자는 죽고 결국은 가해자만 살아남으면 이 살아남은 사람들의 진술에 의해 가지고 수사의 방향이 진행될 수밖에 없거든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술김에 죽였다고 하면 물론 자매가 같이 살고 있었으면 그쵸. 내가 죽인 게 다른 한 명이 목격자가 되니까 이제 뭐 그럴 수 있다 하더라도 여자친구인 동생은 7층에서 죽이고 그걸 목격할 리가 없는 언니를 4시간 있다가 12층 가가지고 그러니까요. 또 추가로 살해를 했다는 게 당시에 순순히 자백을 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무기징역을 선고받기는 했어요. 1심에서는.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1심의 무기징역을 지금 부당하다, 형량이 너무 과하다 이래가지고 지금 현재 항소를 하다 보니까 아니 살해를 2명을 했고 그 범행을 순순히 자백을 했는데 무기징역이 과하다고요? 검사 측도 항소를 했어요. 2사람이나 죽였는데 무기징역은 너무 형량이 적다 이런 이유인 거죠. 네, 영웅파 사건 때 사실 저도 알게 된 건데 이 무기징역이 말이 무기징역이지 20년 복역하고 나면 기회가 다시 주어질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진정한 무기징역도 아닌 거잖아요. 네, 그래서 6일이 된 이후에 이제 발견이 되다 보니까 지금 사인조차 분명한 사건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사건은 사실은 사망 당시에 굉장히 큰 의문이 남은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이 사건에 저희들보다도 더 많은 의문을 품고 있는 분이 계신데요. 지금도 그래요. 나 지금도 애들이 안 좋은 것 같아요. 믿기지가 않으니까. 어떻게 하루아침에
둘을 그렇게 잃을 수가 있냐고. 아유, 아버님. 애들 엄마한테 애들 둘 다 사체를 발견됐다. 큰일 났다. 빨리 가자. 그래가지고 올라온 거예요. 병원 영안실에다 애들 갖다 놨는데 가서 확인하라더라고요. 내가 들어가서 확인하니까 애들이 막 그때서 하늘이 무너졌죠. 그때는. 큰 대형 비닐봉도 안에다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구더기가 기어 다녀. 처참하잖아. 어떻게 죽였는가? 사실 부검을 했는데 안 나왔어요. 사인 불명이에요. 어떻게 죽었다고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경찰에서 했던 말 그대로 그냥 다투다가 술 먹고 다퉜는데 잠들은 애를 갖다 뿌겠다라고 그 얘기를 들었고, 큰애는 집에 있다 죽였고. 이해가 안 되는 거지 이제. 애들이 얼마나 억울해하겠어요. 이래 죽었는데 밝혀내지 못하고 그냥 개죽음으로 만들어놨으니. 부모가 있는데 부모 된 도리는 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한꺼번에 자식 둘이나 이런 심정 뭐 감히 상상하기도 어렵습니다. 어떻게 말로 감히 저희가 표현하지 못할 정도의 엄청난 고통이실 것 같은데 억울한 딸들의 죽음을 밝혀내기 위해서라도 사건의 진상을 어떻게든 밝혀내겠다고 하신 아버님의 의지가 너무 공감이 되고요. 저도 부모거든요. 부모 네. 입장에서 저라도 아마 저 아버님과 같은 심경이고 같은 그런 태도이지 않을까 싶은데, 비록 무기징역형 유죄 판결 선고는 받았지만 이 범인이 정말 뉘우치고 있나, 반성하고 있나, 그리고 혹시라도 다시 사회로 복귀한다면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는 않을 것인가, 그렇죠. 이런 보장이 없다, 네.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잖아요. 아니, 당연하죠. 저도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예. 이해가 안 가잖아요. 술 마시고 뭐 욱해서 다투다가 사람을 그렇게 쉽게 죽인다? 대체 그날의 진실은 뭘까요?